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34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 두 번째 주제인 교육 전이와 안전문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 설계를 다루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책임구조, 리더 역할, PDCA, 안전경영 사이클, 리스크맵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사고를 우연에 맡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안전교육은 했고 서명도 받았고 수료도 했는데 왜 현장은 바뀌지 않을까요? 안전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현장 행동 변화입니다. 교육은 끝났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안전교육은 이미 법적 의무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은 받았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전이의 실패입니다. 교육 시간은 늘었지만 산업재해 사망은 여전히 높고 지식 습득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교육 후 3일이 지나면 많은 내용이 잊히고 강의실과 현장 사이의 거리도 너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육을 행동으로, 행동을 습관으로, 습관을 문화로 전환하는 실전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교육은 현장에서 실패하는가입니다. 안전교육의 내용 문제인지 아니면 전이 설계의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습관을 시스템으로 만드는가입니다.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는 안전행동을 넘어 조직 전체의 루틴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학습하는 조직은 어떻게 안전문화를 만드는가입니다. 사고 후 반성을 넘어 사고 전 학습하는 조직의 특성과 설계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질문을 따라 안전교육이 안전문화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 및 이론에서는 교육 전이 습관 시스템, 학습 조직의 이론적 토대를 다룹니다. 이어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에서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현장 학습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실전 프레임워크 및 도구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정리합니다. 이어 안전문화 실행안 실습에서는 단계별 실습을 통해 각자의 조직에 맞는 실행안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 90일 실행 과제, 다음 학습 주제를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안전교육은 강의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행동과 조직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교육 전이입니다. 교육 전이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가 실제 직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볼드윈과 포드의 고전적 연구에 따르면 교육 후 실제 직무에 전이되는 비율은 평균 10%에서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전이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습자 특성입니다. 동기와 자기 효능감이 중요합니다. 둘째, 교육 설계입니다. 교육 내용이 현실적이고 피드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조직 환경입니다. 상사의 지지, 실천 기회, 동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전이는 근전이와 원전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전이는 교육 내용과 유사한 상황에서 직접 적용하는 것이고 원전이는 교육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도 응용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전이 기후입니다. 전이 기후란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조직 환경입니다. 루이에와 골드스타인은 전이 기후를 상황 단서와 결과라는 두 축으로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쓰라는 신호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의 문제입니다.
상사의 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가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코칭하고 모델링할 때 전이 효과는 크게 높아집니다. 동료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서로 안전 행동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야 지속적 전이가 가능합니다. 결과의 피드백도 필요합니다. 안전 행동을 실천했을 때 긍정적 피드백과 인정이 주어져야 행동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습관 시스템입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에서 제시된 습관 루프 모델은 안전 행동의 내재화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습관은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큐입니다. 행동을 촉발하는 신호입니다. 작업 시작, 전 알람이나 출입구의 체크리스트가 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루틴입니다.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행동입니다. 개인보호구 착용 체크리스트 확인이나 작업 전 안전점검이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보상입니다. 행동 후 얻는 만족감입니다. 팀장의 칭찬, 무사고 기록, 동료의 인정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요소가 반복적으로 연결될 때 개인의 안전 행동은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이 루프를 조직 차원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 문화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학습 조직의 5가지 수련입니다. 피터 셴게의 적용령은 학습 조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안전 문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조직 자체가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스템 사고입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개인 실수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파악합니다. 둘째, 개인적 숙련입니다. 안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셋째, 정신 모델입니다. 안전에 대한 암묵적 가정을 드러냅니다. 이 정도 위험은 괜찮다는 생각이나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공유 비전입니다.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안전 목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팀 학습입니다. 사고와 아차 사고로부터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안전은 개인의 기억보다 팀의 학습으로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안전 문화의 성숙도 모델입니다. 영국 HSE의 허드슨 안전문화 성숙도 모델은 조직의 안전 수준을 5단계로 진단합니다. 1단계는 병리적 문화입니다. 사고를 숨기고 규정은 형식적으로 존재합니다. 2단계에서 안전은 귀찮은 일로 취급됩니다. 2단계는 반응적 문화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만 대응합니다. 3단계는 계산적 문화입니다. 규정 준수와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문화로 깊이 내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4단계는 선제적 문화입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합니다. 5단계는 창의적 문화입니다. 안전이 조직 DNA에 내재화된 수준입니다. 목표는 조직을 반응 중심에서 선제 학습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에드먼슨이 제시한 심리적 안전감은 팀 안에서 발언, 질문, 실수 보고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안전 현장에서 심리적 안전감이 낮으면 작업자들은 위험 신호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차 사고를 숨기고 상사의 잘못된 지시에도 따르며 동료의 위험 행동을 보아도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대형 사고의 숨은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은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합니다. 겉으로는 보고 건수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 신호가 더 빨리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조직은 위험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귀찮은 사람으로 보는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문화 전환입니다. 2010년대 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작업자 직업병 논란을 계기로 안전문화를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교육 횟수에서 교육 전이율로 성과 지표를 전환한 것입니다. 연 40시간 교육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취급 절차 준수율이 62%에 불과하다는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개입 방법은 강의실 중심 교육이 아니라 현장 시뮬레이션 교육 도입, 팀장 코칭, 역량 강화, 아차 사고 보고,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그 결과 3년 후 절차 준수율은 91%에 도달했고 중대재해 건수는 73% 감소했으며 아차 사고 보고는 5배 증가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알코아 알루미늄입니다. 2987년 폴 오닐이 알코아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며 선언한 첫 번째 목표는 안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당황했지만 오닐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안전 습관이 변하면 모든 습관이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산업재해를 24시간 안에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하나의 변화가 조직의 소통 구조, 책임 문화, 생산, 루틴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온일의 재임 기간은 13년이었고 안전에 집중한 뒤 기업 가치는 5배 성장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알코아 사례는 안전을 핵심 습관으로 삼으면 나머지 조직 역량도 함께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조직 변화를 시작하는 핵심 습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BP 텍사스시티 정유소 폭발 사고입니다. 2005년 3월 BP 텍사스시티 정규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15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교육은 있었지만 전이 기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폭발 전 모든 직원은 공식 안전교육을 이수했고 서류상 교육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리자들은 비용 압박으로 안전 절차 위반을 묵인했고 작업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경험한다고 느꼈습니다. 교육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조직 문화가 전이를 막으면 사고는 발생합니다. 이 사례는 안전교육이 현장의 압박과 싸워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생산 압박, 비용 압박, 침묵 문화가 교육을 이기면 안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학습 조직화 사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이후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TBM을 학습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10분 안전 지시를 30분 팀 학습 세션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전날 아차 사고 사례를 팀이 함께 분석하고 각 팀원이 돌아가며 안전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개선 아이디어는 팀 차원에서 즉시 채택했고 월일 후에 우수 팀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했습니다. 3년간의 실행 결과 아차 사고 보고 건수는 4.2배 증가했고 중대재해는 48%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TBM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지시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안전문화는 현장에서 매일 배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듀폰의 안전문화 100년 역사입니다. 듀폰은 1811년 화약공장 폭발 이후 200여 년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구축한 기업입니다. 핵심은 안전을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학습 조직의 문화 문제로 접근한 것입니다. 1811년 화약 폭발 사고 이후 최고 경영자 가족이 공장 옆에 거주하는 리더 동거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리더가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상징적 메시지였습니다. 1912년에는 산업 최초 수준의 안전 통계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스톱, 즉 세이프티 트레이닝 옵저베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 세계에 확산했습니다. 현재 듀폰은 연간 사망률 0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단기 캠페인이 아니라 긴 시간 축적된 학습 루틴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국내 건설 현장의 전이 실패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 안전교육 이수율은 98.7%에 달하지만 실제 안전수칙 준수율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육 전이 실패입니다. 핵심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합 교육 중심입니다. 강의실에서의 이론 교육이 현장 맥락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둘째, 관리자 모델링 부재입니다. 현장 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작업자도 쓰지 않습니다. 셋째, 보상 구조의 역설입니다. 빨리 끝내면 칭찬받고 안전 절차를 지키면 느리다고 혼나는 구조에서는 교육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육 내용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보상받는 행동을 따릅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4단계 교육 전이 설계 모델입니다. TPT는 Transfer Planned Training and Environment의 약자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교육 전이는 교육이 끝난 후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계획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이 목표 설정입니다. 교육 후 현장에서 변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사전에 정의합니다. 둘째, 현장 연계 설계입니다. 실제 작업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과 사례 학습을 설계합니다. 셋째, 전이 연습 실행입니다. 교육 중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넷째, 환경 지원 구축입니다. 상사 코칭, 동료 지지, 피드백 시스템을 교육 후 즉시 가동합니다. 전이 설계의 핵심은 교육을 끝내지 말고 현장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워크는 안전행동 습관화 5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안전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평균 66일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려면 5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트리거 설계입니다. 안전행동을 촉발하는 신호를 만듭니다. 둘째, 행동 단순화입니다. 복잡한 행동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 행동을 짧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즉각 보상입니다. 안전행동 직후 칭찬과 인정,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반복 루틴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반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팀 정체성화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키는 팀이라는 정체성이 생겨야 합니다. 안전 습관은 개인 의지보다 조직 설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프레임워크는 안전 리더십 행동 도구인 LSBA입니다. LSBA는 리더십 세이프티 비헤이비어 오딧의 약자로 현장 리더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안전 리더십 행동을 구체화한 도구입니다. 안전 리더십을 추상적 덕목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행동 목록으로 전환합니다. 핵심 원칙은 리더의 행동이 팀의 전이 기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안전 행동을 모델링하고 강화할 때 교육 전이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할 일은 현장 순찰 시 작업자 1명 이상과 안전 대화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매주 할 일은 아차 사고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팀에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매월 할 일은 안전 교육을 참관하고 현장 적용 코칭을 한 회 이상 실시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무엇을 묻고 무엇을 칭찬하는지가 안전 문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프레임워크는 학습 조직 진단 도구인 솔트입니다. 솔트는 세이프티 에즈 어 러닝 팀의 약자로 조직이 안전 측면에서 얼마나 학습 조직에 가까운지를 4개 차원에서 측정합니다. 각 차원은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며 총점 16점 이상이면 선제적 안전 문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류 보고 문화입니다. 아차 사고와 오류를 처벌 없이 보고하는 심리적 안전감이 형성되어 있는지 봅니다. 둘째, 지식 공유 시스템입니다. 현장의 안전 지식과 경험이 조직 전체로 공유되는 채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고 학습 루틴입니다. 사고 발생 후 근본 원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반영되는지 평가합니다. 넷째, 예측 학습 역량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워크는 BBS, 즉 행동 기반 안전 관찰 도구입니다. 행동 기반 안전은 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불안전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서 직접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사전 정의된 안전 행동 목록을 기준으로 실제 작업 행동을 관찰합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안전 행동과 불안전 행동의 비율을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셋째, 피드백입니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긍정 피드백과 교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넷째, 개선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과 작업 환경 개선에 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전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좋은 안전 문화는 행동을 보고 피드백하고 학습하는 문화입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워크는 안전문화 측정 레이더 차트 활용법입니다. 안전문화의 현재 수준을 시각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6차원의 레이더 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고 문화입니다. 위험과 아차 사고 보고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봅니다. 둘째, 공정 문화입니다. 사고 처리가 처벌 중심인지 학습 중심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정보 공유입니다. 안전 정보가 수직과 수평으로 잘 흐르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유연성입니다. 긴급 상황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지 봅니다. 다섯째, 학습 지향성입니다. 지속적 개선과 배움의 문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리더십 헌신입니다. 경영진이 안전 행동을 실제로 모델링하는지 평가합니다. 팀별로 각 차원을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고 6개월 후 다시 측정하면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표는 나의 조직을 위한 안전문화 실행안을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실행안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강의 종료 후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산출물입니다.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현황 진단입니다. 솔트 도구로 조직을 진단합니다. 둘째, 목표 설정입니다. 변화 목표 3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셋째, 전략 설계입니다.
교육 전이 전략을 수립합니다. 넷째, 실행 계획입니다. 90일 액션 플랜을 작성합니다. 다섯째, 공유와 피드백입니다. 팀 간 크로스 피드백을 통해 실행안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긴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습 단계는 현황 진단 및 목표 설정입니다. 먼저 본인의 조직을 솔트 4개 차원으로 평가합니다. 오류 보고 문화, 지식 공유 시스템, 사고 학습 루틴, 예측 학습 역량을 각각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합니다. 총점은 20점 만점이고 현재 성숙도 단계를 함께 적습니다. 그 다음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6개월 후 달성할 구체적 목표 3가지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장 낮은 차원을 1점 올리는 구체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측정 가능한 중기 행동 변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문화 차원의 장기 변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목표는 스마트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고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습 단계는 교육 전이 전략 설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설계, 전이 연습 방법, 환경 지원 계획을 함께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화 목표가 아차사고 보고 활성화라면 교육 내용은 아차사고의 의미와 보고 방법, 보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이 연습 방법은 가상 아차사고 사례를 보고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지원 계획은 익명 보고 채널을 만들고 보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공개하며 우수 보고 사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보호구 착용 루틴 강화라면 교육 내용은 보호구 기준과 사고 사례이고 전이 연습은 작업 전 2인 1조 확인이며 환경 지원은 출입구 체크리스트와 팀장의 즉각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이 설계의 황금률은 교육을 끝내지 말고 현장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습 단계는 90일 액션 플랜 작성입니다. 좋은 실행 계획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1일차부터 31차까지는 기반 구축입니다. 솔트 진단 결과를 팀과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아차 사고 보고 채널을 신설하거나 개선합니다. 리더 안전 행동 관찰 루틴을 시작하고 주 1회 LSBA를 운영합니다. 측정 기준선도 설정합니다. 30일 1차부터 61차까지는 실행 및 학습입니다. BBS 관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합니다. TBM을 학습 세션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월일호에 사고 사례팀 학습 세션을 실시합니다. 30일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60일 1차부터 91차까지는 내재화 및 확산입니다. 성공 사례를 다른 팀과 부서에 공유합니다. 습관 루프를 강화하고 90일 솔트 재진단과 성과 비교를 실시하며 다음 90일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섯 번째 실습 단계는 크로스 피드백 및 실행안 완성입니다. 각 팀은 작성한 실행안을 3분간 설명하고 다른 팀으로부터 구조화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은 비판이 아니라 강화와 질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는 강점 피드백입니다. 이 실행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합니다. 둘째는 질문 피드백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떨까요? 라는 방식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셋째는 제안 피드백입니다. 우리 팀의 경험을 참고하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현장 경험을 나눕니다.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실행안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학습 문화입니다. 안전 문화는 혼자 만든 계획으로 성장하지 않고 서로의 관점을 듣고 질문하고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육 전이의 3가지 조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 특성, 교육 설계, 조직 환경이 모두 갖추어져야 교육이 현장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전이 기후의 개념과 구성 요소도 이해해야 합니다.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결과의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습관 루프도 안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큐, 루틴, 보상이 반복될 때 안전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학습 조직의 5가지 수련과 안전문화, 성숙도 5단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전 역량으로는 솔트 도구로 조직을 진단하고 TPT 모델로 안전교육을 설계하고 BBS 관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LSBA로 리더십 행동을 코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문화는 포스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리더의 행동, 팀의 습관, 조직의 학습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이제 90일 실행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현장 진단 실행입니다. 오늘로부터 2주 안에 솔트 도구를 활용하여 본인 조직의 안전문화 현황을 진단하고 팀원들과 결과를 공유하는 1시간 워크숍을 개최하십시오.
진단은 평가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습관 큐 하나 설계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위반되는 안전수칙 한 가지를 선택하여 습관 루프를 설계하고 30일 동안 실행하십시오. 큐, 루틴, 보상을 정하고 결과를 일지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심리적 안정감 점검입니다. 팀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을 실시하여 현재 심리적 안정감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을 위한 행동 한 가지를 즉시 실행하십시오. 90일의 목표는 완벽한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 문화가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입니다. 교육 전이와 관련해서는 볼드윈과 포드의 트랜스퍼 오브 트레이닝 연구가 핵심 참고 문헌입니다. 습관 시스템은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습 조직은 피터 생게의 적용령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에이미 에드먼슨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중대재해 세 번째 주제인 비상 대응 시스템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전이와 안전 문화를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신뢰를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안전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행동 변화이고 안전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학습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